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 해서 총 6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형법 사례를 담당하게 된 오재현 선생입니다. 제가 뭐 처음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 시험 맨 처음부터 강의를 했었어요. 2011년부터 강의를 했었고, 저 강의 시작이 변호사 시험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림동 쪽에서 계속 이제 사법시험과 기타 이제 법원행시, 경찰관무 이쪽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헤르메스랑 손을 잡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쪽 우리 메가에서 강의 진행하는 모든 이제 형사법 책들은 이제 제가 다 썼었어요. 쓰고 이제 지금 이번에 지금 계속 프린트로 나눠 드릴 건데 이것도 이제 교정 작업을 통해서 새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책을 냈었는데 조금 빈약한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축약하면서 또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 꼭 외워야 될 판례들은 제가 밑줄이랑 이런 걸 좀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기 나름 저희 매니아가 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들끼리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적중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마 제 저쪽 이제 법학원 쪽에서 신림동 쪽에서 학교법원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 예상 문제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뭐 기도하면서 찍는 게 아니라 뭐예요? 되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태껏 나왔었던 것들 모의고사에서는 쭉 나왔었는데 아직 기출이 안 된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학교에서 이제 되게 중시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꼭 나오겠다. 그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뿐 아니라 법원행시랑 이런 쪽에서 좀 잘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자기들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어쨌든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잘 좀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 프린트 외에 제가 이제 여기 메가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료 강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 출판사 대표 어제도 통화했어요. 이쪽 관련해서 나오는 이거 책 나올 거예요. 형법, 형사소송법 해가지고 나올 건데 다 그냥 무료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뭐 제가 원장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사실은 이제 우리 사례형은 제일 써보는 게 강점이에요. 써보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친구들끼리 뭐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또 하고 싸워. 저도 몇 사람을 개인 지도도 여러 해봤는데 둘 이상 묶어놓으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누구 칭찬하고 그러면 선생님 왜 쟤만 칭찬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한 주 배운 거 있죠. 오늘하고 내일 배운 거 다음 주 토요일 날 미리 좀 시험을 볼 거예요. 1시간 분량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를 제공할 테니까요. 물론 생뚱맞은 게 아니라 배운 거 낼 거예요. 배운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외워서 와보세요. 외워서 와가지고 쓰더라도 똑같이 못 써요. 장담합니다. 저 역시 뭐 2차 시험 경험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 아는데 직전에 모의고사 해설을 막 봐요.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랑 뭐 했냐면 내기를 했거든. 점수 몇 점. 그래서 밤 내기, 술 내기 이런 걸 했는데 공부 안 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미리 가가지고 몰래 답안을 봐. 그리고 막 외워요. 그리고 딱 덮고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안 나와 생각보다.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답안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제 계속 제가 여기 이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하려는 게 답안 쓰는 연습일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각각에서 어떤 목차를 잡아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구가 나왔을 땐 반드시 그 목차가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구가 나오면 그게 왜 이 답을 써야 되는지가 꼭 그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게 이제 판례 문구예요. 판례 문구.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가면서 목차를 현출하는 연습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해서 시험 문제 보게 할 건데 좀 내세요. 내시면 제가 누구한테 안 알려드릴게. 저만 조용히 해서 채점을 해드릴 테니까 좀 내십시오. 그리고 보면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패턴을 알기 때문에 또 습관이라던가 공부하는 방향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답안을 몇 번 채점해보고 불러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점쟁인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제가 많이 교류를 해와서 그런 걸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저도 수험생활을 오래 했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딱 아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내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답답하면 일단 펴보세요. 피고 그냥 그대로 베끼는 건 안 되고 베끼는 건 안 되지만 문구가 갑자기 막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잠깐 책을 펴시던지 해서 오픈을 해서 잠깐 보세요. 그리고 덮은 다음에 다시 쓰는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계속 좀 내보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채점을 하고
욕을 좀 쓸 거예요. 하도 화가 나면 이제 하다가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뭐 이런 식의 거기까지는 안 쓰겠지만 그럼 여러분이 환불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고 최대한 제가 이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뭐 특별히 이걸 대해서 제가 뭐 급여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시간 내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 꼭 시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오세요. 우리가 수업이 2시잖아요. 2시인데 미리 한 1시 반 정도에 오셔가지고요. 수업은 2시 반부터 해서 한 6시 정도에 그 정도에 끝내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 오셔가지고 고생 좀 하십시오. 자, 일단 본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사례 1번 이게 부작위범인데요. 이게 이제 2015년 3차에서 나왔던 건데 그리고 제 이 교재가 진도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문제가 여기저기 따로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답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연도별로 회차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진도별로 좀 묶어놨으니까요. 그 점 양해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이제 부작위범 관련해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작위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범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작위범 기본적으로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죠. 근데 진정 부작위범이 시험에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사례에서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5가지를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A를 쳤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가 원래 나오죠. 물론 이제 지금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옵니다. 이거 뭐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딱 생각해야 될 게 신뢰 원칙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및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아 신뢰 원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서 기록 같은 데도 잘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 운전죄하고 위험운전 치사사항 그 2개가 항상 자주 나와요. 근데 스타트를 잘해야 돼. 맨 처음에 어디서 하냐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형법 268조 항상 죽지는 않아요. 좀 살려나 이렇게 가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시작해서 자 이게 뭘로? 당연히 차로 사고가 나겠죠. 이렇게 되면 줄여 쓰겠습니다. 교특법입니다. 교특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가요.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분화됩니다. 자, 여기에서 음주가 끼어들어요.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하겠죠. 이런 상황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음주 정상적 운전 곤란.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으로 가게 돼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그런데 이 죄수관계가 또 이제 우리가 제일 괴롭단 말이에요. 얘는 얘한테 흡수되고요. 다 특별관계, 특별관계. 얘도 얘한테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누구는 흡수가 안 될까요? 자, 도로교통법상의 범죄는 보호법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에서 요건 바로 도교법상의 음주운전죄 또는 주치운전죄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남는 건 뭐예요? 얘죠, 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치상하고 도교법상의 음주운전. 어떤 관계일까요? 상경, 실경. 당연히 실경이죠. 술 처먹고 운전하면 바로 그게 기수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옆으로 이제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음주가 들어가질 않고, 근데 2개를 같이 넣지도 않아. 2개를 같이 넣으면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었다가 제가 해설 달다가 포기했어. 2개를 같이 엮어놓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역대 어떤 대한민국 시험에도 같이 엮진 않아요. 음주하고 도주 차량을 같이 엮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구호조치 의무 위반하고요. 위반. 그리고 신고 의무도 위반하죠. 신고 의무도 위반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특가법상의 5조의 3 도주 차량 운전죄겠죠. 도주 차량 운전죄. 네. 이게 가장 패턴입니다. 이것도 이제 죄수 판단할 때 당연히 여기서 여기 흡수돼야 되고
얘가 얘한테 또 역시 흡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특법이 또 이제 특가법 도주 차량 운전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우리가 좀 괴롭죠. 자, 이게 이제 도교법상의 의무들이잖아요. 도로교통법상의 이건데, 자, 도교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흡수가 안 되는데,